자, 첫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케비아님 반갑습니다. 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챔스에서는 연패 중으로 이제 최근 챔스 성적은 그리 좋지가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니온과 이제 모나코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챔스에서 좀 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 지금 리그 페이즈 4위권에서 좀 많이 좀 멀어지게 좀 되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뭐 감기 기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월요일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뭐 좀 완치 한번 해보도록 한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챔스 성적에서는 좀 저조한 모습 좀 보이면서 확실히 좀 이제 8위권에는 좀 많이 멀어지게 된 거죠.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슈퍼컵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좀 패배하며 이제 우승을 놓쳤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좀 거두면서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스에서도 지금 3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챔스에서도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꼬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는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양팀 다 이제 대체로 공격 전환이 좀 빠르고 이제 트랜지션 공격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네. 자, 다만 이제 이번 시즌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이전만큼 이제 홈에서 강세를 잘 못 보이며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경기력, 이제 조직력, 이제 밸런스, 이제 중원 장악 등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보다는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 시즌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이제 이전 시즌들에 비해서 이렇게도 지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자, 게다가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극강의 면모를 좀 보였던 팀인데 이제 최근에는 좀 홈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이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는 경우도 많은 만큼 확실히 홈에서의 좀 경쟁력도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현 시점에서 좀 갈라타사라이에 대한 좀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좀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갈라타사라이에 비해 전력 면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꼬마가 이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현재로서 지금 뭐 갈라타사라이보다는 꼬마의 공격 효율이 이제 더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 또한 꼬마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꼬마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제 꼬마 승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게 언어 기준점이 2.5가 아니라 좀 3.5인데 3.5를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언더를 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 보니까 이건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오바 보는 경기 이제 좀 그런 어느 정도 좀 메리트를 좀 고려해서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마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바흐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물론 이제 카라바흐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리그 소속 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카라바흐와는 굉장히 좀 친숙한 그런 좀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카라바흐의 홈 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엄연히 뭐 중립 구장이라고 이제 중립 구장이라고 이제 전해드려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양팀한테서는 뭐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사.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친선 경기 위주로 경기를 치렀지만 그래도 친선 경기에서도 여전히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며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챔스에서 4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놨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좀 챔스 결과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냐 마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카라바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으로의 좀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후 총 3경기를 치렀고 그중 2무 1패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휴식기 직전에 비해서는 공격 사이클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수비가 흔들리면서 많은 실점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지금 뭐 3경기 연속 3실점을 좀 기록 중으로 최근 매번 좀 대량 실점을 할 정도로 지금 뭐 수비가 완전히 좀 붕괴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실점을 많이 해 좀처럼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좀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보다는 공격 효율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한 이제 역습 및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쥐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중거리들 이제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카라바오의 좀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카라바오와 프랑크푸르트 모두 이제 공격은 좀 좋으면서 이제 수비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경기는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 면에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의 그런 좀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래도 경쟁력이 좀 큰 만큼 그만큼 이제 자국에서의 좀 자국에서 경기를 좀 치를 때 카라바는 확실히 경쟁력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좀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좀 승리 없는 상태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좀 저점의 사이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를 뭐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차라리 본다고 하면은 카라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카라바오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라바오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이 경기도 역시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두 팀 다 이제 공격은 좋은 대신에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치고받는 양상으로 난타전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빌바오.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벨라노바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은 현재 이제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좀 결장 중으로 이제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공격 핵심인 그리고 좀 두 선수가 다 이제 빠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베른게르 그리고 이제 베르치체 그리고 이제 라포르테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큰 거죠 빌바오기 때문에 현재 뭐 온전한 좀 라인업을 이제 기용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피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팔라디노 감독이 부임한 후부터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뭐 챔스에서도 좀 3연승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아탈란타에 대한 그런 좀 기대되는 요소는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최근 뭐 챔스 경기에서는 첼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네.
그만큼 좀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은 좀 아틀란타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 일정이 겹치면서 4경기 연속 이제 원정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2부 리그 팀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지금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좀 원정 약세를 좀 지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좀 빌바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틀란타가 홈에서 지금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이제 주로 이제 중앙을 좀 중심으로 좀 전개를 하면서 이제 침투 플레이 위주로 이제 빌바오의 좀 수비를 이제 곧잘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좀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좀 침투 플레이를 좀 잘 살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공격을 좀 전개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좀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좀 라인을 좀 올리기보다는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더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좀 공격을 좀 구사하기보다는 이제 아틀란타의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이제 속공이나 안 그러면 이제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는 보여져요. 자, 다음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측면 전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니코 윌리엄스와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측면 돌파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 전개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그 이제 속공으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해도 최근 아틀란타의 그런 좀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다 보니까 역습에 대한 그 좀 대처도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빌바오가 그렇게 뭐 그런 공격들로는 솔직히 뭐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느 정도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다 보면 게다가 이제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는 대부분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만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빌바오에 대한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 또한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그러면은 이제 아틀란타가 뭐 이런 좀 빌바오 상대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곧잘 운영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원정 5연전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피로 누적이 커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정 5연전이다 보면 피로 누적이 이제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좀 상황이고, 그만큼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이제 힘든 게 좀 눈에 보일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가 에너지 레벨에서는 많이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전체적인 이런 약간 좀 전체적인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틀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아틀란타 이제 승쪽 보는 경기.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탈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자, 일단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말, 그리고 이제 페란 토레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야말의 그런 결장은 바르셀로나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챔스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만큼 지금 챔스에서는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 총 6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단 2골밖에 넣지를 못하며 이제 챔스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조한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챔스 좀 팀 내에서는 뭐 가장 좀 득점력이 좀 낮은 좀 슬라비아 좀 프라하인 만큼 굉장히 좀 빈공 이슈에 좀 많이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연승을 좀 기록을 하다가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긴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삐걱거리게 된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챔스를 좀 봤을 때 이제 바르셀로나가 기대보다는 좀 성적이 좀 저조하며 이제 파리권과는 다소 좀 멀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 포함 뭐 남은 챔스 경기에서 다 이겨야 이제 일단 파리권 안으로 좀 마무리하기를 지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제 챔스에서 좀 삽질을 하면은 이제 8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가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부터라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두는 게 지금 가장 최우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원정이라고 해도 뭐 바르셀로나가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야말이 좀 빠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피냐를 좀 중심으로 왼쪽 측면 위주로 좀 파고 들거나, 아무래도 이제 중앙을 통한 좀 직선적인 공격 전개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이고, 김구수님 10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초반에는 이제 잠그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아이고, 적중 축하드립니다. 이제 김구수님. 네, 이제 초반에는 뭐 이제 잠그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프라 입장에서는 챔스 플레이오프권에 좀 진출을 하려면은 반드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이제 수비적으로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도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거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KBI 96만 274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KBI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방금 두 분께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안 오셨거나 좀 잘못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신뢰 같은 희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출 여부를 좀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계속해서 뭐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는 좀 나서야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슬라비아 프라가 뭐 챔스에서는 공격 전개가 안 좋아 이제 상대 팀의 수비를 잘 공략을 좀 못하고 있고, 이제 챔스에서는 뭐 단 2골밖에 좀 못 넣었을 만큼 득점력도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슬라비아 프라가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지금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직접 뭐 소시에다전에서 이제 2골을 좀 실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비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뭐 클린시트를 좀 만들 만한 그 좀 여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슬라비아 프라가 좀 바르셀로나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공수 방면 모두 이제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슬라비아 프라를 그래도 무난히 좀 잘 격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8위권 경쟁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3.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리버풀.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마르세유는 후반기 스타트가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컵 경기 포함 연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력도 이제 확 올라왔습니다. 네. 거기서 확실히 좀 이제 후반기 이제 첫 경기 낭트 상대로만 해도 와,
바르셀로나래 죄송합니다. 네, 마르세유의 그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처참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슈퍼컵에서 이제 파리와의 좀 경기부터 이제 경기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모습 보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앙제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이제 무려 5골을 좀 넣으면서 공격력이 좀 살아나 이제 자연스레 좀 경기력도 많이 향상돼. 그 좀 최근에 좀 마르세유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점점 다시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좀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 좀 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는 중으로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리버풀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어찌저찌 뭐 패배는 좀 면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솔직히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전개가 잘 안 되고 이제 빌드업 중 이제 끊기거나 그리고 무의미한 좀 크로스가 좀 많은 만큼 최근 좀 리버풀의 좀 공격 전개도 이제 그리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벌리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또 다시 좀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확실히 좀 리버풀의 그런 좀 최근 경기력 그리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는 보지만 아무래도 최근 좀 리버풀의 경기 운영 능력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원정에서는 빌드업 중 끊기는 경우가 좀 많거나 이제 공격이 잘 안 풀려 이제 무의미한 U자 빌드업 시도도 많은 만큼 공격에서 이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생각보다 좀 리버풀이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 효율성 또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보여져요.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뭐 리버풀의 그래도 수비가 나름 좀 견고하기 때문에 뭐 마르세유 역시 뭐 리버풀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마르세유의 좀 공격 전개가 좋고 이제 효율적인 득점계도 이제 잘 만들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런 마르세유가 리버풀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오히려 뭐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 면에서는 솔직히 뭐 리버풀이 더 낫긴 하지만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전력 대비 이제 경기력이 이제 많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그에 반해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대비 뭐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마르세유에 대한 기대치가 더 좀 높아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좀처럼 잘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좀 기복도 심한 그 리버풀 사이드를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좀 프렌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마르세유 프렌스 쪽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보도 할게요. 그래서 마르세유 프렌 2.5점 언더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네, 사우스햄튼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사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우선 이제 비교적 이제 소튼보다는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 경기에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좀 없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7경기 연속 승리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그 좀 소튼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세필드 유나이티드는 이제 리그에서 연승을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찰턴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리그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세필드가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제 선수 2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극한의 이제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선수 2명이 좀 퇴장을 당하는 그런 좀 불상사가 좀 발생하는 바람에 뭐 어느 정도 좀 억울하게 좀 패배한 감이 있는 그것도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라인을 높게 형성하면서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 편이고, 그리고 공격 전환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아무래도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는 만큼 이제 공간을 좀 허용하는 좀 빈도도 이제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득점계를 잘 만들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일 만한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근데 이제 이전에 뭐 홈에서 긴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 소튼이면 모를까. 이제 최근 소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고,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이전처럼 확 좋은 모습을 잘은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되려 이 경기는 뭐 소튼이 이제 밀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게다가 지금 뭐 활용면에서도 확실히 세필드 유니트가 더 이제 기대치가 높으면서 이제 공격 효율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경기가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우세한 모습 보여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비 리커버리가 안 좋은 그런 소튼이다 보니까 지금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 공격이 좋은 그렇죠,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더 실점 위험이 커 보이는 팀은 이제 소튼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뭐 매번 소튼이 이겼을 정도로 이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긴 했지만 다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런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한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소 4에서 이제 5년 전 경기들이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너무 오래된 좀 경기들이 그 대부분인 걸 고려하면은 그런 거에는 크게 좀 의미를 좀 두기는 지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뭐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이제 경기력, 뭐 조직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소튼보다는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더 좀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더 저는 더 중점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럼 어느 거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좀 득점을 할 만한 그런 좀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뭐 다득점 양상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포드 대 이제 포츠머스. 일단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와포드는 최근 4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FA컵에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5대1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미럴 상대로 2대 0으로 좀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거둬 이제 페이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 두 경기 연속 좀 패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기세가 꺾인 그런 좀 와포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브리스톨 시티와 이제 아스날 상대로 연달아 대패를 당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상대 팀이 지금 현재 리그에서 이제 압도적인 꼴찌고, 그리고 전력이 많이 좀 약한 그좀 세필드 웬즈데이였기 때문에 그런 뭐 웬즈데이 상대로는 그런 좀 웬즈데이가 좀 상대였다 보니까 포츠머스가 좀 연패를 좀 끊을 수 있었던 감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포츠머스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연패를 끊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대팀이 리그에서 이제 압도적인 꼴찌고, 그리고 전력이 많이 약한 그런 세필드 웬즈데이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긴감이 있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이기긴 이겼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세필드 웬즈데이와 이제 비등비등한 모습을 좀 보였을 만큼 확실히 좀 포츠머스의 좀 경기력이 이제 안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원이 뭐 많이 약한 좀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도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지 못했고, 특히 좀 득점계도 잘 창출하지를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자체가 워낙 좀 수비도 좀 헐거운 팀인데, 그런 팀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그만큼 지금 원정 포츠머스의 그런 공격은 많이 좀 안 좋다고도 이제 뭐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그래도 원정 포츠머스 상대로 뭐 충분히 좀 와포드가 그래도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더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포츠머스가 지금 원정에서는 대체로 좀 중원이 많이 좀 약한 중원에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와포드가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이제 와포드가 좀 패배했던 경기들보다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뭐 세필드 웬즈데이전에서의 좀 승리 이전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11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었을 만큼 줄곧 좀 원정에서는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다 보니까 이런 좀 포츠머스의 좀 원정 약세도 이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와포드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연패를 좀 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와포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포드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네, 일단은 이제 첼시 대 이제 파포스. 자, 일단 뭐 첼시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좀 이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뭐 솔직히 뭐 첼시가 뭐 공격을 좀 잘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브렌트포드의 그런 수비 실수가 더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첼시의 그런 좀 공격이 뭐 솔직히 그렇게 뭐 좋지는 못했을 뿐더러 이제 능동적인 공격도 좀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뭐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이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그렇게 뭐 좋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에서도 뭐 당연히 뭐 체급차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첼시가 더 이제 유리한 경기는 맞긴 하지만, 그래도 뭐 파포 상대로 뭐 대승을 좀 거둘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차라리 좀 어느 정도 좀 첼시 승과 뭐 파포스 3.5가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파포스 3.5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좀 메리트 있는 경기가 되지 않나 좀 싶어서, 이거는 저는 파포스 3.5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챔스에서도 굉장히 좀 수비가 나름 이제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서는 이제 견고한 편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파포스가 어느 정도 좀 잘 좀 틀어막는다고 하면은 이제 첼시의 그 좀 대승을 기대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이제 첼시 승보다는 파포 3.5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포 3.5의 언더 보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벤피카. 네, 요거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 좀 벤피카가 이제 그렇게 지금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죠. 게다가 이제 최근 뭐 컵 경기에서는 이제 브라가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뒀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벤피카의 좀 경기력이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좀 사이클이 떨어진 벤피카 상대로는 그래도 유벤투스가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유벤투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르민인데 이제 위니오. 네. 자, 요것은 뭐 이제 크게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재 이제 바이르민의 그것도 이제 홈이라고 하면은 뭐 위니오 상대로는 뭐 이제 당연히 뭐 승리를 거둘 거라고 보고, 결국 이제 몇 점 차로 이기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의 좀 화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대량 득점을 해서 어느 정도 대승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돼서,
요거는 이제 최소 핸디캡 기준이 2점인데 END 기준이라고 해도 마인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쪽.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한 번 좀 득점을 하면은 그게 좀 대량 득점으로 좀 이어지면서 득점 응집력이 굉장히 좀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바이에른이 좀 이른 시간에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확 이제 좀 대량 득점으로 좀 이어지는 좀 이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바이에른 승 마인승. 네. 그리고 이제 언어방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네는 혼자서도 뭐 오바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